중세성의 어두운 복도와 넓은 주방 안에서 들려오는 쇠와 돌의 음향 속 한 장면이 비극적으로 시작되었다. 성 안에서는 매일 연회와 잔치가 이어졌고 왕족과 귀족들의 식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바로 요리사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그 끔찍하고도 사실처럼 느껴지는 사고들의 기록이다. 어느 날 밤, 촛불의 깜박임 속에서 젊은 요리사 라울은 거대한 스튜 냄비 앞에서 조심스럽게 재료를 섞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방에서 배웠던 기술을 믿었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향신료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 안의 주방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었다. 금빛 장식과 화려한 접시가 주방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불타는 화로와 무거운 솥, 그리고 급하게 오가는 하인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라울의 손끝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 불길이 솟구쳤다. 그는 재빨리 냄비를 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지만 불길은 그의 소매를 잡았고 옆에 놓인 밀가루 자루가 폭발하듯 흩어졌다. 하얀 먼지가 공중에서 떠돌며 촛불과 섞이자 순간적으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공포와 절망이 라울의 눈에 서렸다. 성 안에서 울리는 비명 소리가 이어졌고 귀족들은 놀라 달려왔지만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다. 몇몇 하인은 다행히 몸을 피했지만 라울의 팔과 얼굴은 화상으로 뒤덮였다. 그의 비극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성 안 주방이라는 거대한 기계와 인간의 경계에서 벌어진 운명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사고는 연쇄적인 재난을 불러왔다. 화로에서 번진 불길은 곧 다른 요리사들의 화재로 이어졌고 성의 목재 구조물 일부가 타버렸다. 그리고 연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홀에서는 음식이 모두 타고 값비싼 은그릇과 접시들이 손상되었다. 왕족들은 처음에는 경로했으나 라울의 경험과 재능을 알기에 그를 완전히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생사의 경계에서 살아남아 깊은 상처와 심리적 충격을 안은 채로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라울의 눈에는 매 순간 요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느껴졌다. 불과 칼, 그리고 거대한 솥은 그의 동료와 자신을 언제든 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였다. 그는 매일 화로 앞에서 떨면서도 숙련된 손놀림으로 요리를 완성해야 했다. 성 안 사람들에게 음식은 쾌락과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요리사들에게는 생사와 맞바꾸는 연금술 같은 일이었다. 라울은 자신이 만든 향긋한 스튜 한 그릇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성의 주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갔다. 라울의 사고 이후 성 안 주방에는 긴장감이 더욱 깊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불길의 공포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성에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음식 재료 자체의 변덕과 왕족의 기이한 요구였다. 왕은 날마다 새로운 진미와 희귀한 향신료를 주문했고 그것은 요리사들에게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한 가지 잘못된 조합,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그날도 왕은 금빛 접시 위에 올릴 새로운 디저트를 명했다. 라울은 하인들과 함께 냉장 창고에서 귀한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가져온 향신료를 꺼냈다. 그러나 그중 일부 향신료는 오래된 것으로 불안정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다. 라울은 알지 못했지만 잠시 후 공기가 불쾌하게 뜨거워지고 주방 곳곳에서 연기와 향기가 뒤섞였다. 갑작스럽게 설탕과 견과류가 담긴 큰 보울이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깨진 유리와 뜨거운 시럽이 주방 바닥을 뒤덮었다. 라울은 몸을 날려 하인을 보호하며 시럽의 화상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바로 그 순간 나타났다. 왕족의 아들이 성 안 주방을 찾아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놀란 표정으로 라울을 바라보았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왔다. 라울이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린 사이 커다란 솥이 흔들리며 화로 위로 쏟아졌다. 거대한 스튜솥에서 튀어나온 뜨거운 육수는 어린 왕자의 발목을 스치며 주변 하인들을 향해 튀었다. 비명과 절규가 주방을 가득 채웠고 라울은 자신이 만든 요리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사고 이후 라울의 내면에는 깊은 상흔이 남았다. 그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생명과 권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주방의 장비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닌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는 매 순간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한편 왕족들은 이러한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며 주방의 비극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인들과 동료 요리사들은 라울의 고통과 공포를 고스란히 목격하며 성 안의 화려한 잔치 뒤에 숨겨진 비극을 알 수 있었다. 라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난 장면을 되새겼다. 불타는 화로, 튀는 시럽, 그리고 어린 왕자의 놀란 얼굴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주방은 더 이상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고 그의 삶은 사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살아남아 다시 요리를 완성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모두 소모하는 고된 여정이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몽과의 싸움이었다. 성 안의 요리 사고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요리사의 손길 하나가 왕족의 삶을, 성의 운명을 바꾼다. 라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중세 성 주방에서 매일같이 벌어질 수 있는 비극의 상징이었다. 그의 손끝에 달린 것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다루는 무게였던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화려한 연회와 잔치 뒤에 숨겨진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 라울의 마음속 공포는 점점 성 안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주방의 끔찍한 사고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성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 바로 왕족과 기사들의 은밀한 연회였다. 이 연회에서 사용되는 음식들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다. 희귀한 재료, 독특한 조리법, 그리고 때로는 금지된 향신료까지 모든 것이 사람을 매혹시키거나 파멸로 이끌 수 있었다. 어느 날, 라울은 왕의 측근 기사 중 한 명이 요구한 특별한 연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 기사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이국적 재료를 사용하길 원했다. 라울은 이를 충실히 따르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운명의 장난은 그를 피하지 않았다. 오래된 저장고에서 발견된 이상한 버섯과 독특한 조미료가 결합되면서 작은 연료 불꽃이 폭발을 일으켰다. 솥이 뒤집히고 뜨거운 육수와 기름이 주방 전체를 휩쓸며 라울과 그의 동료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성 안의 기밀스러운 연회는 영원히 금기시되었고 라울의 명성은 공포와 함께 전해졌다. 라울은 사고 이후에도 연회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한편 어린 왕자는 이 모든 과정을 몰래 관찰하며 라울의 고통과 주방의 위험을 자신만의 눈으로 기록했다. 어린 왕자의 시선은 순수했지만 그가 이해한 것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가였다. 라울은 자신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요리와 인간의 운명이 얽힌 실타래를 바라보며 인간과 재료, 불과 생명이 서로 얼마나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 사건 이후 라울의 존재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성 안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조율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다. 동료 요리사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부담과 공포를 공감했다. 밤마다 주방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라울은 과거의 사고 장면과 마주하며 다시는 그런 재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러나 성 안의 권력과 욕망은 언제든 그를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성 안의 기사와 왕족들은 나홀의 재능과 두려움을 이용하며 더욱 극단적인 요리를 요구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치였으며 나홀은 매번 그 경계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요리는 창조와 생명을 다루는 예술이면서 동시에 잘못되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잠식했다. 매 순간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요리는 한 폭의 바로크 그림처럼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이러한 반복되는 재난과 긴장 속에서 나홀은 점점 성 안의 비밀과 권력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다. 연회와 잔치,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제 생존을 넘어 인간과 음식, 그리고 운명을 이해하려는 깊은 통찰이 싹트기 시작했다. 주방의 불길과 연기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나홀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성 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했다. 마침내 성 안의 운명은 나홀과 왕족 모두를 시험하기 위해 마지막 장을 열었다. 어느 날 밤 성의 연회장이 불빛과 향연으로 가득 찼을 때 나홀은 또 다른 극한의 요구를 받았다. 왕과 그의 측근 기사들은 이번에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성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왕족의 권위를 동시에 상징하는 거대한 만찬을 원했다. 재료는 희귀하고 조리법은 위험했으며 실수 한 번이면 인간과 음식이 뒤섞이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었다. 나홀은 주방 깊숙이 숨어있는 자신의 공포와 맞서며 수많은 과거 사고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눈앞에는 끓어오르는 솥, 달궈진 철판, 그리고 불길 속에서 쓰러져간 동료들의 환영이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다루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손끝에서 펼쳐지는 불과 재료의 조화는 바로크 회화처럼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연회가 시작되자 나홀의 손길은 예술과 생존의 경계에서 춤을 추었다. 그는 매 순간 재료 하나하나에 생명과 위험을 담으며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다. 연료가 번쩍이며 불길이 솟구쳤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뜨거운 국물과 불타는 향신료가 공중으로 퍼지며 참석자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서로를 피했다. 나홀은 기적적으로 자신과 몇몇 동료를 구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순수한 창조가 아닌 깊은 절망과 죄책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나홀은 연회장의 잔해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운명을 조율하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 왕자는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권력의 무게와 인간 본성의 어두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홀은 주방의 불길과 연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존을 다시금 확인하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받아들였다. 결국 성 안에는 나홀이 남긴 이야기와 사고의 전설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그의 손끝에서 펼쳐진 바로크식 요리와 재앙의 장면을 전해 들으며 성과 인간, 그리고 운명의 복잡한 관계를 떠올렸다. 나홀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끊임없는 공포와 경계 속에 잠식되었다. 성은 여전히 화려하고 장엄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불길한 그림자와 비극의 잔상이 어른거렸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 그리고 운명은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되어도 결국 누군가의 손끝에서 생명을 시험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나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성 안의 밤마다 울려 퍼지는 불길과 연기, 그리고 과거 사고의 환영은 보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과 공포를 남겼다. 인간과 음식, 불과 운명이 얽힌 그의 전설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성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 숨쉬는 기억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라울은 비극적 운명을 짊어진 채 성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으며 인간과 욕망, 그리고 운명의 끔찍한 조화를 세상에 남긴 채 이야기를 마무리했다.